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동영상 올립니다. 어저께 전 북한 영국 공사했던 태영호가 한국 땅에 입당해가지고선 강남 쪽에 지역구에 출마한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딱 보면서 약간 이게 쭈삣하더라고요. 아, 과연 저 친구가 상당히 센세이션하게 일을 벌이겠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취역한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주하는 사람이 막 얘기하면서 태영호 공사에 대한 거를 취역에 집어넣고서 막 풀고서 해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무슨 개소리야?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개인에 관한 거는 그냥 사주를 그냥 풀어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전 큰 흐름에 그냥 올해는 어떤 운이다.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운이다. 이런 거에는 주역점을 해서 풀어서 하는 거는 있어요. 이게 일반 사주 명리하고 주역하고 다른 점이 뭐 있냐면요. 주역은 이렇게 단순 사항을 내가 이제 기다 아니다 결과가 어떨까 하는 이렇게 점괘를 치는 것이 육효점 주역점이고요. 사주명리는 전반적인 거, 이 사람의 성격서부터 모든 그 사람이 흘러가는 운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흘러간다. 그거는 사주 오행에서 그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역점 가지고서 막 태영호가 강남에 출마하는데 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별로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개인의 사주에 관한 거를 주역점에 갖다 붙여가지고 푸는지 나 그게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역점 같은 거는 어떠한 단순 사항이나 어떠한 내의 결과를 알고 싶어서는 주역점은 점괘라 그래. 점괘. 육효점 점괘라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전반적인 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고 싶다 할 때는 주역점을 치지만 이 전반적인 정세나 좀 흘러가는 거나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적용 거를 추세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려 그러면은 명리 음양 오행설에 나오는 명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저께 주요점 배울 때 나하고는 견해가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얘기 서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 사주를 풀어서 동영상을 올리기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외람되게 얘기를 하는데 실력 없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중이 떠중이 막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상당히 자극적인 말, 또 여론에 타는 말, 그 다음에 이렇게 막상 들어가면은 그 사주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면서 지식적으로 쭉 펼쳐가지고 이제 중요한 본론적인 얘기만 해야 되는데 좀 여론적이고 정서적인 얘기는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포함해서 실제 쭉 들어오면은 그 사주에 대해서 골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론을 타가지고선 동영상에 이렇게 조회수가 많아지만 광고를 받기 위해 가지고선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재미를 맡고 이걸 관심 끌는 그런 식의 이제 동영상이나 그런 식의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안타깝구나. 그걸 많이 느끼죠. 저는 제가 동영상 올리지만 저는 명리만큼은 정통으로 배웠어요. 정통으로 배웠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지만은 명리는 오행론, 육신론, 운송론, 신살론 요 네 개를 다 공부해가지고 저처럼 12운성, 12신살, 신살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오행론, 그 다음에 이 간목에 대한 이것이 상관에서 정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육신론을 다 포함해가지고 다 이렇게 섞어놓고선 설명을 하는 사람이 진짜 명리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오행론, 육신론 가지고 쫄딱쫄딱 하는 사람이 거의 다고 그 다음에 몇 사람만이 운송론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신살론을 중시해서 하는 사람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신살론 중시하는 것보다는 오행론, 육신론은 근간이고 운송론도 많이 참조하고 신살론도 비중 있게 다룬다. 이것이 제 40푸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태영호 사주가 62년 7월 25일이에요. 이거는 인터넷 딱 넣으니까는 딱그 양력으로 딱 맞는 얘기죠. 근데 시를 몰라요. 시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아들 둘만 가지고선 이렇게 아들 둘만 데리고선 영국에서 이쪽으로 망명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들이면은 이 사주는 상관격이에요. 이게 정을기 여기에는 정을기가 있어가지고 정화가 그쪽 들어가지고 이 사주는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이면서도 그 아들만 둘 낳았으면은요 상관격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주 상관격이 이렇게 임목수에도 화성이 있고 미토에서도 화성이 있고 또 이게 경우에서 이렇게 되고 하면은 이 사주는 상관이 상당히 센 사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센 사주면은 거의 아들 낳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아들 둘만 낳았다 딱 하면은요 이거는 평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관이면 딸이에요. 정관이면 딸입니다. 그다음에 인수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식궁에 거의 그것이 딸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주는 전형적으로 살인상생 사주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주 은근히 식신상관이 강합니다. 식신상관이 강해. 그러면서도 그 시지에 이 사람이 사회적운이 살인상생 사주로서 괜찮게 봤을 때는 아들 둘 낳은 걸로 봐서는 이 사주는 평관이 투관되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인위적으로 그 사람 직업에 해가지고 시주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시를 몰랐을 때는 뭘로 많이 잡냐면은 그 이제 직업적인 것도 성격적인 거 보고 그러면서도 세 번째로 내가 뭘 중시해서 보냐면 그 사람의 아들이냐 딸이냐 그 구성비를 제가 상당히 중요시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는 그냥 사회적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가족상, 결혼상, 건강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나타내는 총합적인 이력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총합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아구가 맞아야만이 그 사주가 제대로 된 사주고 시간이 그 시간이다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태영호 사주는 62년 7월 25일생이에요. 근데 이민, 정미, 갑자, 경호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2운성은 걸록, 묘, 목욕, 사가 되고 신살은 지살, 반한, 제살, 장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대운행은 4로 나가 쭉 이렇게 나가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59세입니다. 지금이 59세. 지금이 저기 나이는 59세거든요. 59세 해가지고선 지금 뭐냐면은 이 축대운에 와 있어요. 이 축대운에 와 있습니다. 축대운에 와 있죠. 그래가지고 축대운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일반 신살은 이렇게 좀 뽑아져 나옵니다. 이게 뽑아져 나오죠. 그러면은 이 사지 원국을 다 뽑아놓고 12운석, 12신살 요까지는 만세력 치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신살에 대한 거는 저는 사주 링크라고 하는 어플을 사주 링크라고 있어요. 사주 링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만세력 있습니다. 요 두 개를 나는 어플 깔아가지고 참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링크에 가면은 12운성, 12신살, 12운성, 12신살, 그 다음에 신살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연지 기준으로 신살을 뽑고 그 다음에 일지 기준으로 신살 뽑고 저처럼 또 이렇게 월지 기준으로 신살 뽑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살만큼은 나만큼 이렇게 충분하게 있는 걸 다 뽑아내는 사람이 드문 것 같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유독 이렇게 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천문명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사주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추천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했는데 이 사주에서는 뭐냐면은 저기에요. 12운성, 12신살 이걸 다 뽑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료가 풍부하면은 상당히 정확히 나오는 자료가 풍부하면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들은 사주가 미신이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 사주 이 명리만큼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저기라 그래요. 이렇게
동양 천연들이 6,000년간 성경만큼 긴 역사 동안에 나온 그 긴 역사 동안에 이렇게 체계화, 명제와 가설을 통한 하나의 통계 학문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60진법으로 해가지고선 그 정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74억이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 모든 거를 몇 가지로 이렇게 하면 남자 여자 해가지고 50인만 8,400가지의 틀로 집어넣어가지고서 체계한 학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60진법이 돌아가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70%의 확률이 있는 통계 학문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 딱 하고 하는데, 학문이라는 거는 수학이나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처럼 공부하듯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명리를 딱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딱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수학과 같다는 거죠. 수학의 이거는 인생이라는 고차 방식을 풀어내는 하나의 해석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단순히 생리론만 가지고서 자주 풀어낸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인생이라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수학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인수분해 해가지고서 이거 12운성 12신사 이렇게 뽑아내고 하는 거, 이 자체 때는 다 인수분해 한다 그래요. 인수분해 해가지고선 이거 어떻게 X는 뭐 해줘 이렇게 인수분해 딱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사를 구체적으로 쭉 뽑아내는 거, 이 자체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미분한다 그래요. 미분한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선 미분해가지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연지 기준으로 일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얼지 기준으로 다 신사를 뽑아내는 저는 미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분해가지고 숨겨지는 요소를 다 잡아내는 것이 신사를 뽑는다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걸 해석해내는 거는 저는 수학에서 적분이라 그럽니다. 적분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인생의 큰 고차방정 중에 최대값, 극대값 이걸 뽑아내는 과정을이라 하면서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뭐였냐면은, 이 명리라는 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단순히 오행론을 공부하게 되면은, 오행의 특성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뭐 갑자다, 을목이다, 갑목이다, 을목이다. 그 다음에 지지는 12개 있는 거, 그거 속성을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간의 갑자 오행은 어떻고, 을칭, 성격은 어떻고, 그거는 다 공부해서 메모리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다 신경 습득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신살의 12운생에는 어떤 성격이 그럴 때 일일이 다 공부해야 되고, 12신살에 어떤 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신살에 나온 것들 어떤 성격이 있는 거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사주는 이게 오행, 육신, 운성, 신살, 요 네 가지 이론이 각각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이게 이제 기본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오행론하고 운성론, 오행론하고 신살론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육신하고 신살하고 이렇게 서로 조합적이 되면은 뭐냐면 그 특성을 잡아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천문명리 하나님의 들하면은 문재인 사주를 풀어놓은 거에 그런 걸 자세하게 내가 몇 가지 경우를 설명한 거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오행의 성격을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 그 다음에 이 육식각자의 그거를 일일이 다 공부하는 거는 영어 단어를 공부하듯이 다 일일이 외운다는 거죠. 그러면은 I'm a boy 하면 I는 나고 M은 이다. 그 다음에 어는 관사다. 그 다음에 boy는 소년이다. 이렇게 단어 하나 외듯이 이 오행론에 있는 이 천간의 10개, 지지의 12개를 일일이 다 공부해서 단어 외듯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갑자오행, 갑자는 어떻고 을축은 어떻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격국으로 넘어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일일이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오행과 운성, 육신과 신살 이런 식으로 얽혀져가지고 나오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여기서 좀 이렇게 반한기신하고, 그 다음에 천안이 반한이나 천을이 있으면 어떻고, 천덕을 때리면 어떻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혹 얘기하자면은 월지 화계가 있고, 천간에 인수가 투관되어 있으면 천재다.
그 다음에 이제 뭐고 합치면 어떤다. 이제 이런 식의 하는 거는 그 명리에서 배우는 영어의 수거를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지식이 축적돼야만이 어떠한 수학적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글을 풀어내듯, 그 다음에 어떤 그 영어 문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영어 단어하고 수거하고 조합해가지고 그 글을 읽어내는 것처럼 사주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결론적인 거는 사주는 미신이 아니라 철저히 수학과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하는 그런 식의 학문이다. 이게 통계 학문이다. 이제 그런 식의 제가 주장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태영어 사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제일 먼저 사주 푸는 게 원칙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 이 사주가 신강의 신약이냐 하면서 용신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게 사주 푸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은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이 자기 일간을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보면은 목토를 두고 이렇게 보면은 금수목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섯 자만 가지고 놓으면은 수가 둘이고 목성이 두 개고 화성이 하나고 토가 하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12 이렇게 여덟 자를 다 갖다 놓고, 내가 아까 경호시가 5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경호시를 놓고 오면은 그 이제 8자 구성은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오행이 다 구비돼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뭐냐면은, 그럼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이 미토가 이것이 이제 정제고 상관이고 그러니까 일단 얼지 기준으로 딱 봤을 때는 신약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그래서 이제 돕게 하는 요새는 이 인목하고 국가적인 측면하고 부인하고 이런 쪽에서만 이렇게 돕는 이런 식의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약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 약간 신약한 사주군요. 신약인데 제가 보기에는 인목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 정도 이게 신약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근데 신약 사주인데 그럼 격은 뭐냐? 그러면은 남들은 뭐 이렇게 격 잡는 것도 뭐 이렇게 중요시 않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주 제가 이렇게 푸는 거는 교과서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제가 조금 지난 얘기를 좀 하나 하자면, 어떤 사람이 누구야 되게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이제 돈을 많이 주고선 사주를 봤대요. 보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사주가 좀 그렇습니다,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전화상으로 나한테 이렇게 반발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대운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 당신은 안 좋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주성이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러고요. 또 당신 언제 조심하라, 당신 언제 죽어요, 뭘로 죽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저는요. 이제 그런 스타일로 사주 풀어주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나한테 이제 전화해서 컴플레인을 다 하길래, 그러면 내가 그때 메일로 풀어줬었어요. 다음 메일로 해서 풀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있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내가 풀어준 거를 프린트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여줘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토를 달면 내가 그거를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 토를 단 거 해가지고 내가 인정하면 인정하고 내가 잘못 풀었으면 잘못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냐면, 제가 이 풀어가는 이 거는 그냥 명리 공부하는 그 원칙입니다. 원칙이 정통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냐. 저는 당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뭐 이렇게 술책이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어떤가 해서 그냥 학문적으로 깊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놔가지고선 이렇게 정석으로 그냥 교과서식으로 이렇게 풀어낸 걸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딱 저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그냥 말로 풀어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다음하고 네이버에 이렇게 이제 메일로 풀어준 것만 해도 한 1,500건이 저장이 돼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하고요, 이렇게 글로 메일로 풀어준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남들은 간혹 가다가 메일로 풀어주자 이렇게 해서는 한번 딱 풀어주면 그걸 평생 자기 인생의 로드맵을 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자주 그걸 본답니다. 그러면서 가끔 나한테 올해 운이 어떻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저기 했죠. 그러니까 제가 푸는 거는 사주 푸는 게 정석이라고 교과서지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오행구세 이렇게 보고 하면은 이 사주는 40%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인데 그러면 이 사주의 용신은 뭐냐면 이것이 용신이 돼요. 인목이 용신이 돼요. 인목이 용신이 돼요. 근데 사주 용신을 잡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용신이 천간에 이렇게 투관되어 있는 걸 잡는 게 원칙인데 이것이 합돼가지고 기반되면은 용신구실을 제대로 못한다 그럽니다. 못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임합이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정임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그 신약한 그 상관격 용 편인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약한 요거 가지고 정이 그대로 들어가서 상관격 용 요거 편인 사주예요. 편인 사주. 용 편인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렇게 편인해가지고선 그 저기죠.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이 사주가 은근히 상관이 되게 강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아들 낳고 이런 거 봐가지고선 지금 뭐 공무원 생활하고 뭐 국가적인 저기 해가지고 이 사주가 이제 경금이 투관되어 있고 해가지고 살인상생 사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상생 사주라 그래요. 이게 상당히 귀한 사주입니다. 시상 이율이 평강 기격 이렇게 나오니 귀한 사주인데 신약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저기 한 거죠. 그래가지고선 일반 살인상생 사주 귀한 사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이제 특징을 따지면 이렇게 정임합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용신 인목으로 인수로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정임합이 때문에 이렇게 용신이 좀 기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일단 정임합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말을 상당히 잘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지살이자 연지가 걸럭이면서 지살이자 역마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외국을 돌아다니거나 외국에 나가서 저기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저기 하는데 이게 인미 기문이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처럼 이렇게 상당히 똑똑하고요. 이렇게 천재 기질이 상당히 많아요. 영적인 파워도 많고 천재 기질이 좀 많습니다. 인미 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잠이 온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상관이 투관하면요 태영은 보기보다는요 상당히 겉다르고 속다르고 상당히 독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기하면 이렇게 장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저기 사주라 그래요. 이렇게 윤석열이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관이 되게 강한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치는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관을 친다는 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잠이 온진이 되어 있고 상관이 투관이 되어서는 겉다르고 속다르고 되게 독종입니다. 문제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열차게 자기 그 주장이나 자기 이권을 위해서는 상당히 그 고집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요걸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잠이 온진되고 지살 역마가 있는 사람들은 잠이 온진이 있고 지살 역마가 된 사람들은 국내보다는 외국 나오면 더 잘 살아요. 외국 나오면 잘 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기 할 때 2016년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가 병신년인가 그때 이렇게 병신년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인신충해가지고선 병신년에 2016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면 병신년에 인신충돼가지고 신자 지내가지고선 이 사주가 이것도 충돼서 저기 됐고 신자 지내가지고선 그 지살운이 와가지고 탕 튕겨가지고 2016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때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변동한 운이 크게 와 있었어요. 이때는요. 와 있었죠. 그리고 저기였죠.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특징이 또 뭐 있냐면요. 얼지 반환이 있고 천일귀신이 있으면요. 상당히 어려서는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찍 아주 알뜰하게 사회 진출하고 학창시절 공부를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특징이 일찍부터 이 친구가 이 재관으로 흘렀어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쭉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친구는 이 관성이 딱 와가지고 상당히 공부를 잘했다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선 반항귀신이 있으면요 이렇게 고시도 붙어내고 어떤 저기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남이 이게 부러움 살 정도로 사회적으로 딱 진출해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반항귀신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주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주 딱 특징이 천덕하고 얼떡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천덕귀신은요. 전출직이나 남들한테 이렇게 존경받는다는 것이 있어요. 이 천덕귀신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지금 올해가 지금 경자한다는 게 따고 왔는데 이 친구 이 자체를 보면은 관성운이 와 있어요. 이게 관인 상생하는 운이 지금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한국 땅에 이제 픽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입이 돼가지고선 강남 쪽에 출마하면 그 4월달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 당선됩니다. 그냥 누구는 뭐 지옥회를 따져가지고 뭐 안 좋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국회에 당선돼요. 이 사람 당대구도 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주는 시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관인상생에서 오는 운이 와 있고 특히 4월달에 경경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이 사주는 딱 뜨게 돼 있어요. 딱 뜨게 돼 있습니다. 이 사주는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59세 이렇게 왔을 때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안정되고 있는데 이게 축토 속에는 계신기라 해가지고 경관도 같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하고 재성이 같이 오는 대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이요. 그 시기에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얼떡귀신 있으면은요 그 부인이 상당히 알뜰하고 살림을 잘한다 그래요. 부인들이 좋다 이렇게 보는 사주입니다. 이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병신년 2016년대 이게 인신충되고 신자진 돼가지고 크게 지살 역마운이 와가지고 탕 쳐가지고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54세 이렇게 돼가지고선 개미율이 해가지고 제대로 잘 흘렀죠. 그냥 편안하게 잘 흐르다가 59세 올해 돼서는 축대운이 오면서 경자년 4월 경진년이 이게 총선할 때 이 사람은 관인상태에 당당히 당선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주가 내가 이렇게 시를 경호시를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관상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관성이 지배하는 그 관상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가 뭐였냐면 이렇게 재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옥 낭자가 있으면요 이 친구는 나중에 혈압이나 이렇게 혈압이나 이게 인옥 낭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콕 쏘는 병이 와가지고서 되게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은근히 속으로는 되게 좀 이게 지병을 앓거나 이제 그런 식의 저기가 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 친구 이렇게 봤을 때 64세부터 괜찮게 흘러가요. 근데 괜찮게 64세 쪽에서 신약한 사주에 괜찮게 흘러가는데 이 건강 쪽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인옥 낭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재살이 있고 면 이렇게 콕 쏘는 혈압 계통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갑자일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소화기 쪽에 그 병도 되게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태영호의 사주에서 전반적인 그 운을 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